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나머지 알트코인 이야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블랙록 하나하나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에서 첫 토크나 펀드 비드를 출시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더리움 아직 ETF 출시도 안 됐고 증권형 여부도 아직 통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블랙록은 이미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즉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결국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 토큰 플랫폼 시큐타이즈를 통해서 일일 배당금을 합산을 해서 매월 새 토큰으로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빨리 지급을 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부연적인 여러 가지에 있는 비용을 이런 형태로 최소화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쌓게 좀 노력을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뿐이냐? 그렇진 않죠. 과거에도 이제 이분께서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가 될 것이다 라고 1월 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모든 것이 ETF화가 될 것이고 다음 단계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큰화의 주장을 자꾸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토큰화가 해야 비용이 좀 더 줄어드는 맥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ETF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자산의 토큰화로 만들면 블랙록의 사업 구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ETF 성장이 독보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에 진짜 올인했다라고 보아도 맞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그렇게까지 많은 공을 세웠고 그럼 그 ETF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더리움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사업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자산의 토큰화까지가 본인의 마지막 단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냐? 현실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죠. 코인게코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번에 RWA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 불리죠. 이것도 23년도에 토큰화 국제 시장이 640%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국채는 재무부가 정부 지출 자금 조달하기 위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이것도 연말까지 대략 8억 달러까지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점차적으로 대부분 좀 돈의 여유율이 좀 있는 대부분 그런 코인들이 요즘은 국채를 좀 많이 매입을 해주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테더, 메이커, 그 다음 체인링크 등등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이지만 미국에 있는 채권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쪽이 코인이에요. 그러면 코인과 미국 국가 부분이 진짜 밀접한 관계도가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자산의 토큰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점이 더 많다. 왜냐? 그 누구나 더 손쉽게 접근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모델링으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요즘 많이 움직였던 게 저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폴리메시나 그 다음에 ONDO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 시즌이 또 도래를 하게 되면 아마 다시 한번 부각화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도 이제 최신 소식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승인 확률이 24%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블룸버그 쪽이나 그 다음에 폴리마켓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인데 임에도 불구하고도 코인베이스나 그레이스케일은 여전히 증권성이 아니다.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SEC가
그럴 바에는 자, 여기서도 극단적인 예시일 수는 있겠지만 자, 이거를 만약에 이더리움을 증권성으로 만약에 돌렸을 때는 그럴 바에는 모타로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까? 이러면 성장을 못 해요. 상품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SEC도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결과론적으로는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임팩트 있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미 비트코인 ETF는 통과가 되었죠. 근데 비트코인 요즘 프로젝트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플랫폼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레이어 2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디파이도 이제 곧 출시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더리움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 싸움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과 좀 다른 색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색깔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따른 지금 동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순유출량이 GBTC 양이 좀 많아서 영향성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GBTC에 나오는 물량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힘을 못 받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이제 50%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와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물량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이제 채무 채권 관계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있는 업체가 작년 22년도 아니 재작년이죠. 그때 문제 있었던 물량을 좀 던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던지는 물량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새우 주서들이 이제 씨가 마르고 고래 주서들에게 항목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은 좀 어렵게 지금 타이틀을 뽑았는데 단기 투자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적당히 냈던 새우 고래 애들은 다 던지고 이제 수익화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사람마다 돈을 쓰는 쓰임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시즌용으로만 딱 1, 2년만 딱 바짝 투자하고 난 그거 갖다가 결혼 자금이나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하고 뭐 그렇게 좀 살래라고 하고 중간에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트코인은 이번에 엑스페이먼트 연말 출시 계획이 있죠. 이러면 민코인은 여전히 한 번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도지나 나머지 쪽이 요즘 많이 인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겠죠. 뭐 그리고 강아지 있는 관련된 코인들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폴카닷에 있는 핑크도 요즘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를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간 가장 많이 언급된 코인을 보게 되면 레이어 1의 솔라나, 인젝티브, 카스 정도가 되고 민코인은 페페, 위프, 그리고 도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AI에서는 TAO, FET 뭐 이런 렌더 정도 보여지고요. 알트브레에서는 리오가 보여집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 이렇게까지 많이 언급이 됐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투자의 접근성이 훨씬 쉬워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구 트위터 X가 이번에 미국 22개주 결제 서비스 송금업자 라이선스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도가 되면 정말로 이 중에서 분명히 하나 정도는 결제 부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믹스 내용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이믹스가 이번에 하드포크 변경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핵심 내용은 소각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고 공급량을 좀 많이 두겠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성장을 위한 사용하는 부분도 원가 절감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더 많이 도움을 주겠다라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운영 방식은 뒤지게 한번 쳐맞아 보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위메이드 보유의 테더의 USDC 269억에 이제 OTC 쪽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좀 획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위메이드가 위믹스와 관계도가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본 사업에 있는 쪽도 어떻게 보면 토큰화 사업이 가장
1순위적으로 일단 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이드가 잘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믹스 아예 저렇게 바보처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치 코인들 중에서도 상장되어져 있는 코인들은 어차피 분기마다 나오는 재무 보고서만 보아도 구라를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나오고 나서 이 재무 보고서는 법적인 효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난질을 하면 소송 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부분도 주총을 통해서든 뭐 다른 쪽을 통해서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았을 때는 어디 듣보잡이 있는 코인 대비보다는 그래도 소통적 창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동원을 해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변창호 씨라는 인물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했던 배경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하나씩 이제 이렇게 샅샅이 한번 찾으면서 이런 점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런 거를 고쳐 나가면서 김치코인들도 그나마 좀 옛날과 다르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기도 했었죠. 그런 것도 보완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이제 말장난도 좀 있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으로는 이 탑 20의 AI 프로젝트에 좀 관심 있는 AI 프로젝트가 한 요 정도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출처는 이제 드롭스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런 쪽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내일도 요게 메인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청원을 지금 준비를 했죠. 근데 청원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안타까워요. 30일 이내에 가족들이나 뭔가 다 동원을 해서라도 최대한 5만 명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가끔 이런 댓글들을 보게 되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자, 진짜 귀찮나 보구나. 캣맘을 못 건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즉 뭐 맘카페나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세력화되어 있고 결집이 되어져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다 챙겨갈 거 다 챙겨 먹고 그럴 수 있고 공무원도 건들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동의하는 게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1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잘 안 되면 1분 버리는 거고 잘 되면 세금 몇백에서 몇천, 몇억까지도 아낄 수가 있는데 차트 손익비와 펀딩비는 그렇게 많이 보면서 손익비 좋은 1분은 정말 안 본다. 그러니까 인간지표라는 녀석은 귀찮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진짜 코인판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코인 안에 하시는 분의 어느 소수는 진짜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을 보면 세금 낼 건 내고 돈 벌면 되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핵심 팩트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하는 게 1도 없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일을 잘한다라고 보십니까? 저기 5천만 원 공제도 금투세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금투세 부분을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분들의 공약이 뭐 얼마나 연구 통해 가지고 진짜 합리적으로 그 금투세 부분을 가지고 왔냐. 금투세 하나하나 뜯어 가지고 보게 되면 주식 금투세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 시장 박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제가 무슨 멍청한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나만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돈 버는 것도 합리적으로 돈을 내야지 내가 화를 안 내지. 합리적으로 돈을 낸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했죠. 예. 합당한 수준, 합리적인 수준이면 낼 수는 있지만 비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고 또 비상식적인 수준에 따른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나라 법칙적인 측면에서 세금 관련 내용 기반으로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끔씩 현타가 와요. 네.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뭔 세금 타령이냐. 아니, 넌 이런 사람 유형을 저는 좀 파악을 해보고 싶다니까요. 무슨 생각으로 애초에 그냥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올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냥 부스러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넣으면 너무 현타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만약에 주먹구구식으로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 에어드랍 하드포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5천만 원 넘어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세금이 뜯기고 나중에 내가 연말에 돼서 받는 형태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셨죠? 그냥 쉽게 그냥 메인 타이틀만 항상 기사도 메인 타이틀만 보시지만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짜 선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전 팩트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식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반은 따로 빼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 따로 빼야 되는 그 안에서도 코인의 금투세 기반에 있는 내용은 없었고 주식 금투세 기반으로만 살려져 있고 그 기반과 똑같이 지금 맞춰간다라고 해서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싹 그 세부 내용에 있는 내용은 모르고 그냥 5천만 원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금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태에서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무작정 진짜 이런 애들처럼 무작정 세금 안 내고 싶냐? 이런 게 아니죠. 세금 내는 건 맞습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는 건 맞지만 세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교통 범칙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일단 1,000만 원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게 일단 되어져 있으니까 네가 어겼으니까 일단 내야지. 이게 맞는 사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합리적이고 해야 그게 가능한 거지. 비합리적이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 계속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내봐야 한 달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되겠죠. 아무튼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고 이때까지 계속 제 구독자님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머지 분들도 이번에 많이 도와주심으로써 정말 간곡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